가장 귀한 해먼드 컬렉션 제품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 일시적인 유통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해먼드 컬렉션 이슬라소르나 벨로시랩터 인카운터 팩 제품을 리뷰하려 해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아마존 한정 발매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스가 너무 단순해 보이죠? 작년 11월에 프리오더가 뜨자마자 구매는 어찌저찌 성공했는데 이거 2023년이 되고 1월, 2월, 3월 말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최근에 드디어 배송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3월부터 해외 컬렉터들이 드디어 배송 정보가 업데이트되기 시작했다 라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서 저도 드디어 배송 제품을 받을 수 있나 싶었는데 저도 사실 배송 업데이트는 꽤나 늦은 편이에요. 이번 제품은 미국의 아마존 한정 발매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토이저러스 매장의 발매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제품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쪽에 링크도 남겨두었으니까요. 수시로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엠버 컬렉션 수컷 랩터가 발매됐을 때 당연 암컷 벨로시랩터 제품도 정말 기다렸었죠. 하지만 이게 웬걸 엠버 컬렉션 제품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라인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해먼드 컬렉션은 암컷 벨로시랩터 제품까지 함께 발매를 해주었네요. 어서 빨리 영화 속 장면을 재현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저도 많이 기다렸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그 제품 리뷰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포장, 이전에 발매됐었던 해먼드 컬렉션 제품들과는 사뭇 다른 박스인데요. 한눈에 보기에 일단 해먼드 컬렉션 박스는 아닌 것 같죠? 골판지 박스가 너무 심심해 보이네요. 하지만 마치 신발 박스처럼 한번 개봉을 하면 그 속에 담긴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아마존 한정 발매 제품은 항상 이런 식으로 포장이 담겨 나오는 것 같아요. 다리우스와 범피, 블루 세트도 이와 같은 포장 방식이었죠. 박스를 한번 개봉했을 때 만날 수 있는 실제 제품, 원래는 해먼드 컬렉션 포장 느낌이 나는 추가적인 파츠 역시 덧대어져 발매되지만 제가 받은 제품은 그냥 바로 물건이 담겨 있어요. 박스의 뒷면이 아니라 윗면에는 제품의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옆에선 해먼드 컬렉션 로고와 간단한 정보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해먼드 컬렉션 팩이 좋은 이유는 공룡 제품뿐만 아니라 휴먼 피규어 알렌 그랜트 박사와 그의 액세서리까지 함께 동봉됐다는 점인데요. 앨런 그랜트 박사는 이전에도 정말 수차례 마테리 발매를 했었고 이번 제품도 관절이나 큰 부분이 다른 것도 하나도 없지만 이번엔 주라기 공원 3편의 아웃핏을 가지고 있기에 새로운 제품이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주인공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오늘의 주인공은 소르나 암컷 벨로시랩터니까요. 가장 먼저 그랜트 박사 제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제품의 느낌은 괜찮아 보입니다. 주라기 공원 3편 속 그랜트 박사나 샘닐 배우님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고요. 그냥 자본주의화된 그랜트 박사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제품이 이전에 발매됐던 해먼드 컬렉션 그랜트 박사 제품이나 마테리 발매한 그랜트 박사 제품과 다른 점은 아웃핏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가장 먼저 그랜트 박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모자부터 살펴보면요. 모자 없는 그랜트 박사 제품, 여러분들은 과연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추가 파츠로 모자 없는 교체 헤드가 존재는 하겠지만 애초에 모자 없이 발매되는 그랜트 박사 제품이다. 이건 뭐 김치 없이 먹는 라면 느낌이죠. 박사님의 얼굴 도색, 작지만 눈썹, 눈동자와 동공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입술까지 한 가지 색의 톤으로 도색됐다는 점은 살짝 아쉬워요. 조금이라도 다른 톤의 색을 고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박사님이 영화 속에서 입었던 굉장히 촌스러운 느낌의 체크무늬 셔츠, 패턴은 일정하고 도색 미스 없이 잘 뽑혀진 것 같습니다. 셔츠는 팔목까지 걷어올린 느낌으로 디자인됐고요. 손목에는 시계와 같은 디테일까지 표현됐습니다. 그랜트 박사님의 회색 바지, 항상 그렇듯이 마테리 조형이나 전체적인 질감 표현과 같은 부분은 휴먼 피규어의 옷에서도 빠뜨리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옷의 주름 표현은 비록 큰 비중을 차지하는 디테일은 아니지만 없었더라면 상당히 밋밋해 보였을 거예요. 벨트 역시 큰 도색 미스 없이 깔끔하게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하체의 가장 아랫부분 부츠 역시 작지만 디테일한 모습으로 표현됐습니다. 휴먼 피규어의 관절은 추가되거나 빠지는 부분 없이 대부분 동일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머리,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허벅지와 무릎, 그리고 발까지 모두 가동이 가능합니다. 관절이 굉장히 뻑뻑한 부분도 있고 부드러운 부분도 있어요.
항상 그렇지만 뻑뻑한 부분은 괜히 힘줘서 움직이기가 참 무섭네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랜트 박사님의 첫 번째 액세서리, 빌리의 카메라 가방입니다. 전체적인 디테일은 정말 양호해요. 가방의 질감 표현 꽤나 정교합니다. 가방의 입구는 마치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형태로 마무리됐는데요. 내부의 공간에는 함께 동봉된 랩터의 알까지 수납 가능합니다. 가방을 닫을 때는 똑 하는 소리가 나니까 가방이 닫혔나 열렸나 구분하기도 편할 것 같아요. 다음은 벨로시랩터의 알. 너무 작아서 카메라 앞에 들고 있기도 힘들 정도예요. 너무 작아서 디테일이라 칭할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자세히 보시면 마치 파충류나 조류의 알과 같은 색으로 표현됐고요. 알 주변에는 반점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알을 가방에 넣었을 때는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요. 굉장히 안정적이게 가방 내부에 수납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액세서리는 그랜트 박사님의 백팩. 빈티지 스타일의 캔버스 가방이죠. 영화 속처럼 황토색 계열이 아닌 초록색이라 우선 아쉽다는 말로 시작할게요. 전체적인 빈티지 캔버스 백팩의 느낌은 잘 살아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형태의 가방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유사하게 잘 표현됐어요. 천 질감이나 버클도 하나의 톤으로 도색됐기에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생략되지 않고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액세서리 착용, 백팩이 정말 힘들고 까다로워요. 오늘의 주인공 소르나 암컷 벨로시랩터, 바로 이전 영상에서 살펴봤던 수컷 제품보다 훨씬 나아 보입니다. 도색 작업도 색 자체로서는 단순하지만 어쭈 이번 건 꽤나 괜찮다 라는 느낌을 확 받게 되는데요. 마텔이 소르나 수컷 제품보다는 훨씬 신경 써서 디자인한 느낌입니다. 전체적인 베이스색은 밝은 톤의 하얀색, 회색에 가깝다 보고요. 제품 전체적으로 갈색의 줄무늬 역시 적용됐습니다. 가장 먼저 랩터의 머리, 얼굴 앞쪽에 솟아오른 벽 같은 부분이 영화 속 랩터와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게는 해줌이 다만 여전히 뭔가 2% 아쉬운 느낌이에요. 왠지 모르게 주라기 공원 3편 속 랩터와 주라기 월드 속 랩터 사이에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피부 질감 표현과 같은 디테일은 다행히도 아쉽지는 않습니다. 공룡의 입 주변과 눈 주위로 난 줄무늬, 이런 줄무늬는 머리 위에도 표현이 됐네요. 그리고 제품을 자세히 들여다보신다면 줄무늬뿐만 아니라 반점까지 적용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덕분에 피규어가 한층 입체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공룡의 눈은 밝은 노란색으로, 동공은 검정색으로 표현됐습니다. 영화 속 모습처럼 동그란 모양의 동공이라 다행이네요. 대부분 마텔의 랩터는 뱀처럼 기다란 동공을 가지고 있기에 나름 걱정했었던 부분입니다. 공룡의 입안, 소형 공룡 제품이란 것을 고려했을 때 조형이나 도색적인 측면으로는 칭찬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이빨이나 내부의 주름, 혓바닥까지 모두 도색과 유광 표현이 적용되어 한층 리얼함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공룡의 목에는 얼굴에서 봤던 줄무늬와는 다른 톤의 갈색 줄무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얼굴에 적용됐던 색은 좀 더 어두운 톤이었던 반면 목에 사용된 줄무늬는 밝은 색이 사용됐습니다. 그러한 줄무늬는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패턴 방식으로 몸통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요.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었던 특징처럼 암컷 벨로시랩터는 수컷 랩터와는 다르게 머리와 목의 가장 윗부분에 깃털이 없습니다. 대신 피부 질감이나 주름들을 줄무늬 사이사이에서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죠. 랩터의 몸통, 이전에 살펴봤었던 수컷 랩터와 동일한 조형이기 때문에 크게 따로 언급할 부분은 없을 것 같네요. 몸통에서 역시 계속해서 줄무늬가 이어집니다. 영화 속에선 갈색이 아니라 검정색 줄무늬였던 것 같은데 이런 차이는 살짝 아쉬워요. 공룡의 아랫배에 적용된 갈색, 몸통의 회색과 강렬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나름 자연스러운 색전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어 마음에 들어요. 공룡의 팔과 다리는 조형이 크게 나쁘지도 않고 이전에 살펴본 수컷 랩터와 동일하기 때문에 조형적인 코멘트보다는 디테일에 주목해 보자고요. 먼저 랩터의 앞팔, 다행히도 밋밋하진 않고 줄무늬가 적용된 모습입니다. 손톱 역시 검정색과 유광 처리로 마무리되는데요. 마텔 제품에서 손톱 도색은 항상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죠. 랩터의 다리, 허벅지에서 역시 줄무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줄무늬와 함께 디테일하게 표현된 종아리 역시 확인 가능하고요. 발바닥으로 향할수록 에어브러쉬 처리된 듯한 갈색의 색 작업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톱은 손톱과 동일하게 유광 검정색으로 도색됐네요. 마지막으로 공룡의 꼬리.
꼬리의 일부분에만 줄무늬가 존재하는 엉성한 모습을 보여요. 줄무늬 없는 대신에 반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번 제품은 꼬리 아래쪽에 추가적인 도색 작업도 없어요. 제품의 관절 역시 바로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해먼드 컬렉션 소르나 수컷 랩터 영상을 보셨다면 예상 가능하실 거예요. 가장 먼저 아래턱의 관절을 확인할 수 있고요. 목 부분 역시 굉장히 높은 가동률의 관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을 지켜보는 자세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비건 제품이나 다른 제품들은 못하는 포즈죠. 머리와 목,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절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룡의 양팔은 회전이 가능하고요. 어깨의 관절을 이용해서 몸 안팎으로 벌리거나 팔꿈치의 관절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가동이 가능해요. 공룡의 다리 역시 각각 회전, 무릎과 발목 관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랩터 제품만큼은 엠버 컬렉션처럼 갈고리 발톱에도 관절을 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으로 꼬리에도 당연 관절이 포함되어 있고요. 와이어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구부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제품과 소르나 수컷 랩터 제품을 함께 구매했을 때 좋은 점은 바로 이것! 영화 주라기 공원 3편속 그랜트 박사와 랩터 모리의 마지막 조우 장면을 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커비 부부나 에릭 휴먼 피규어도 존재하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 그랜트 박사와 랩터만으로도 든든하게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해먼드 컬렉션 피규어로 영화 속 어떤 장면을 재현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엠버 컬렉션 라인업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괜찮은 암컷 벨로시랩터 제품을 보기에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게오스탄버기아 제품처럼 암컷 벨로시랩터 역시 제품화가 안 된 건 아니지만 솔직히 인상 깊었던 제품은 딱히 없었죠. 그만큼 괜찮은 암컷 벨로시랩터 제품을 만나기가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이번 제품 역시 좀 더 나은 제품으로 발매될 수 있긴 했었을 겁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의 제품이면 제품 자체의 완성도보다는 제품에 담겨진 뜻을 생각해보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해먼드 컬렉션 소르나 수컷 벨로시랩터 제품과 함께 전시를 해뒀을 때 더욱더 큰 빛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한창 유통되는 과정에서 삐그덕거리고 있는 제품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번 제품의 구매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는 해먼드 컬렉션 이슬라 소르나 벨로시랩터 인카운터 팩 제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괜찮은 암컷 벨로시랩터 제품의 이야기를 댓글 속에서 함께 나눠보자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